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오늘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공유하고자 함인데요. 청년과 일하고 싶다는 우리의 열망을 실현해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센터 덕분에 아주 마음에 드는 청년 한 분과 일을 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손님 모셔서 하겠습니다. 첫노래 장꾸리엔 사프나 게스트하우스가 부르는 산책가 듣고 와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길이 있었으면 해. 주택 사이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길, 눈 둘 곳 있는 길, 엉덩이 붙일 수 있는 길, 걷는 이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길. 길이 있으니 좀 걸어볼까. 멀리서 보는 예쁜 옷과 구두, 오늘은 사고 싶진 않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날이야. 길이 있어서 걷고 싶은 곳이 있어서 좋다. 띄엄띄엄 늘어선 나무, 눈에 초록이 스며 나에게 이만한 것이 없어. 한 그루의 나무, 한 병의 잔디, 꽤 필요한데 집에 없어서 공원에 모여 있나 보다고 길을 걸으며 생각했지. 앉아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봤어. 한 주 동안 애썼겠다. 마주보고 있으면 시간이 빠르게 가잖아. 길을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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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걷는다.
네. 이 팀 이름이 재밌죠. 잠꾸리 앤 사프나 게스트하우스. 네.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밴드의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잠꾸리로 그 명명되는 분은 안산 사람이에요. 안산 청년. 안산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주의 안산에서 자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처럼 안산이 좀 걸어도 좋은 도시, 그리고 함께 재밌게 여러 가지를 사부작 해보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기가 아직 안 나서 목소리가 원래 더 예쁜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청년을 모셨길래 저렇게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 하나 궁금할 텐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안산에서 태어났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도망쳤다가 이제 얼마 전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작년 5월에 딱 왔으니까 이제 안산에서 산지 1년이 된 것 같아요. 20살 때 이제 딱 떠났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안산에 다시 와서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단원 FM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도망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집을 가출했나 막 이럴 것 같은데 도망친 이유 중에는 뭐 학업도 있을 거고 뭐 자기의 일 때문이기도 하고 할 텐데, 안산이 청년들이 남아있기 힘든 도시라는 이야기를 서로 자조적으로 많이 해요. 저희 아이도 이미 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이유였는지 뭐 살짝 깊게 말고 네. 살짝 들려주실까요? 어떤 사람들마다 다 고향이 주는 생각과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렇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좋으면서도 지긋지긋한 게 있으니까. 그쵸. 근데 저는 학창 시절 때 막연한 서울로 상경하는 아니 지하철 타고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시골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한강과 남산에 가까이 사는 삶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좀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학교도 남산이랑 가까운 데 간 거예요? 네네, 최대한. 아니,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고, 이제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잘 얻어 걸려서 그렇게 됐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네. 사람들이 빵 터지는 분들 많으시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주는 안락함 또는 여기가 너무 시골 같아서 싫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안산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막 화려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왔던 2000년대에는. 네. 그런데 청년들이 설마 이렇게 서울을 동경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4호선 타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유독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애인을 만났는데 그 애인은 완전 서울 사람이라서 제가 가진 서울에 대한 되게 신기해하고 4호선 이수역 지날 때마다 바깥으로 나가면서 한강이 쫙 보이잖아요. 그쵸. 저는 20살 때도 그걸 딱 보이면 약간 성공했다 약간 이러면서. 근데 저는 요즘도 그거를 되게 감각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네 그걸 느끼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느꼈는데 지금은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서울 사는 이제 저의 애인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면서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은 항상 이제 저희 친정이 서울이다 보니까 망원동 핫플레이스 쪽에 이제 살으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망원동은 제가 클 때는 핫플레이스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어쨌든 저는 친정의 아이들을 한 50%는 맡기고 키웠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내 차의 뒷자리에 앉아서 안산 IC를 딱 통과하는 순간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산이 왜 좋아 그러니까 일단 조용하고 깨끗하잖아. 망원동 너무 막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복잡하고 싫다고 사람 너무 많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딸도 서울에서 일 많이 하는데 서울만 하루 갔다 오면 일주일 쉬어야 된다. 너무 피곤하다. 근데 저는 그 대도시가 주는 네. 그런 복잡함이나 익명성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안산은 하나 건너 하나면 다 아는. 그래서 저랑 본부장님도 그쵸. 하나 걸어 아는 사이죠. 네네. 그래서 좀 가끔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막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누구누구 아줌마가 너 봤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너무 무서워지고. 제가 네. 그 한 20년 가까이 안산에 살면서도 주로 활동을 서울에서 해서 익명성이 엄청 보장됐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진짜 잠만 자고 네. 그리고 안산 사람들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도 안산에서 마음껏 생활을 했었는데 단원 FM 이후로 모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점점 좁아지는 그래서 누군가의 눈길에 의해서 언제 목격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많은 청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자라다 보면 그 익명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 국장님 맨날 전주 떠난 얘기 하실 때마다 네.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셔가지고 전주 모든 학교가 자기를 아는 막 그런 슬픈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도망치고 싶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안산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그러나 지금은 본인 자신이 유명해지셔서 안산에서 본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네. 안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각각의 삶이 참 다를 텐데, 네. 저희 이제 뭐 단원 FM 시작하고 나서 저의 입장에서는 좀 안산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 이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나이 들어 이렇게 이런 열망을 갖게 되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원 FM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꽤 알려졌는데 단원 FM이 약한 게 있어요. 이게 공동체 라디오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관련해서는 주로 외부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곤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김윤정 감독을 모시고 나서 영상을 한껏 욕심내도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사무국은 너무 좋아하는데 글쎄 뭐 본인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예 영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관련해서 오랫동안 옆에서 여러 활동가들 지켜봤지만 저는 결코 카메라를 들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별로 카메라로 시선을 통해서 담는 거에 근데 왜 영상이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특히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카메라를 들게 되고 이게 좋았지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되게 엄청 예전의 기억을 생각해보면 저는 엄청 소심하고 뭔가를 말을 하고 싶어도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좀 말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영상을 우연히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카메라 들고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고 이러니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영화를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2018년도부터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우연하게 하게 되고 엄마를 찍게 되면서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지긋지긋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엄마를 보니까 되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를 찍은 거를 제가 혼자서 조용히 이제 리뷰를 하면서 되게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뭔가 그 인물의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그런 문화,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독립영화 감독들이 왜 첫 대상을 자꾸 엄마로
엄마들이 등장 많이 하시잖아요. 출연료를 안 줘도 돼서. 근데 엄마들 특 있잖아요. 야, 왜 찍어? 화장도 안 했는데. 막 이런 모습 찍어야 돼? 막 이런. 제가 많은 단편에서 엄마들의 그 정말 그냥 평상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찍는 딸이 그게 다큐멘터리의 맛이지만 엄마로서는 딸을 위한 엄청난 희생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영화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 번씩 다 이제 가족을 찍게 되니까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언제 할래? 너는 이러면서 넌 언제 할래? 이러면서 다 이제 너무 그러니까 가족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되게 조심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쵸. 적절히 나의 가족이 된 죄 이러면서 필름메이커의 가족이 된 죄로 카메라 앞에 서는 걸 받아들여. 약간 이렇게 뻔뻔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근데 카메라가 이제 처음에 찍을 때는 막 의식이 되지만 네. 이제 자꾸 있다 보면 어느새 그 카메라에 대한 인지를 이제 네, 못하게 네, 되는 어떤 시점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네. 하여튼 가족은 희생물이다. 영화 감독에게. 아, 그런 것 같네요. 아, 다행입니다. 저희 집에는 다큐 찍겠다는 사람은 없어서. 따님이 카메라를 드시는 순간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걔는 자기만 주목하고 있어요. 간종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만 찍는 애여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영화를 그런 계기로 그러면 혹시 엄마를 찍은 거는 뭐 졸작이 됐을까요? 졸업 작품이?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냥 영원히 저희 외장하드 한 켠에 그냥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엄마도 안 보여주고 저만 보는. 네. 근데 제가 남는 그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기 전에 엄마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카메라를 들고 본 엄마의 모습은 다르게 보였다는 게 여기 라디오도 좀 그렇거든요. 막 사람들이 뭐 20년씩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초대 손님으로 지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초대돼서 나오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아주 부분적인, 파편적인 것일 때 카메라로 비쳤던 것도 뭐 다른 이야기가 들리겠지만 라디오로 만나는 것도 그 못지않은 그런 경험에서 좀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도 참 모르겠어요. 내 자신도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랑 함께 이제 드디어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랑 일하게 된 계기도 참 우연인 듯 아닌 듯 인연인 듯 아닌 듯 그렇습니다. 이 좁은 안산에서 윤정 감독이 다시 살기로 마음 먹은 것과 저희가 또 공교롭게 뭔가 영상 작업을 누군가랑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또 맞아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한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현정 감독님이라고. 그 이주 여성 관련해서 뭐 짧은 단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데 그분이 또 윤정 감독과 인연이 있어서 다리를 놔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사실 영화 작업은 창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이야기 또 우리 사회의 이야기지만 나의 관점으로 나의 어떤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일인데 공동체 미디어는 안타깝게도 참 많은 잡일이 있고 또 해야 할 뭐 행정일도 있고 하기 싫지만 써야 하는 공모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 있는 걸 잘 관리하는 일이기도 하고 뭐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긴 하지만 굉장히 뭐 일에 더 파묻히게 되는 그래서 좀 사람을 소진되게 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어떠세요? 이런 일 괜찮으세요? 근데 일단 저는 그러니까 첫 사회생활을 사단법인 저는 한국독립영화협회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그 어떤 좋은 이야기 근처에 항상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 혹은 그런 곳이든.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독립영화? 막 협회? 막 멋지다 이러면서 좀 해보고 싶다고 갔는데 이제 협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그 행정에 대한 그 공력과 그 진짜 외로운 시간들과 네. 뭐라고 하죠? 그 고립된 시간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파묻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뭔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창작을 다시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느낀 것은 어찌됐든 창작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공적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밀려오는 시기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펀딩을 써야 되는 그런 네. 시기들이 다 근데 똑같은 것 같거든요. 내가 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게 어떤 그 기관과 그리고 그 기관의 성격과 심사위원들과 어떤 사회 분위기적 시기와 정권과 모든 것이 좀 맞아 떨어져야지 운이 네. 좀 좋아야지 이제 지원금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이게 약간 과연 내가 원하는 게 맞는가? 맞아. 저들이 원하는 걸 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러면서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도 경험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단원 FM에서의 일은 아직 한 달 차지만 네.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진짜 오자마자 공모사부터 쓰느라고 너무 바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저나 뭐 그 국장님이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공모사업에 치여서 사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을 푸시하게 되고 동원하게 되고 막 대상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속에서 일을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공모사업을 본격 진행은 안 했지만 네네네. 이제 결실을 거두어 몇 가지가 됐고 몇 가지는 또 기다리고 있고 네네. 근데 공모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엄청난 숫자로 지금 신청을 사람 수만큼 늘려나가지고 네네. 이걸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반기에 우리 다 죽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청년하고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고 저희 딸리는 에너지 때문에 사실 주저앉게 되는 것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사실 안산에서 성장하고 안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많고 이게 비영리 단체들의 다 똑같은 이제 지금 숙명이자 운명일 텐데 이 일상을 창작자로 특히나 돈 안 되는 독립영화 찍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생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가 그런 걱정이 돼요, 사실. 일단은 저는 안산에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네. 적게라도 제가 뭔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이제 안산에 와서는 가끔씩은 섬찟한 위협을 느끼면서 이건 아니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방법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산에는 어떤 뭐 미디어 센터도 없고 네. 뭐 하물며 당장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여행을 떠나야 되거든요. 서울로 네. 가서 빌려오고 장비 네, 장비를 빌리러 그렇게 막 네. 왕복 막 3시간 이상씩 해야 되고 근데 또 생활에 있어서는 또 알바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거나 편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제약되어 있으니까 네. 사실 단원 FM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진지하게 용접을 배우려고 했어요. 네, 정말 진지하게. 필름 붙이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철을 붙이려고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 아빠는 이제 그 공장 노동자이신데 네. 또 그 용접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가 어찌됐든 영화로 밥 벌어먹고 이렇게 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를 만드는 건 해보고 싶다. 근데 돈은 안 되니까 내가 안산에서 나고 자랐고 이제 아빠의 백도 있으니
용접을 배워서 아빠 공장에서 알바하고 네. 이제 그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단원 FM이랑도 연결이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뭐 노동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맞아요. 영화 찍어야 되는 사람은 영화를 찍고 뭐 공장에서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 찍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현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노동 현장이 다시 영화를 찍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또 작업하게 하는 케이스가 제가 이주민 영화제 할 때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이제 영화에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친구로 나왔지만 본인은 원래 공장에서 베트남 여성 노동자를 만나면서 자기가 이제껏 알고 있던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과 그런 것들을 수정해가면서 진짜 우정을 만들어내가는. 그리고 또 그 주인공 여성이 다시 유학을 꿈꾸는데 그 가정 자체가 또 워킹 홀리데이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역시 사실 현장에 답이 있는 게 맞다, 이야기에. 근데 감독이라고 해서 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기 시간이 녹아나는 거죠. 그죠? 저도 뭔가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떤 여성분들의 이야기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제 관점에서만 계속 바라보고 이해를 하고 책으로만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삶에 있어서도 특히 되게 다른 누군가를 많이 만나는 기회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원 FM에는 정말 많은 안산 시민분들이 라디오 녹음을 또 하러 오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도 만나야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되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또 그 윤정 감독이 서울을 이제 동경하기도 했지만 또 해외를 나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일랜드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얘기를 풀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대쯤 그럼 라디오를 하자 이렇게 된 건데 한번 아일랜드 얘기 좀 풀어볼까요? 아일랜드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뭔가 원망의 대상이 안산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안산에 있으면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서울로 가자 했는데 서울에 가서 해도 뭔가 제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잘 풀리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막 아프고 일은 잘 안 되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래서 그 뭔가 원망의 대상이 이제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네요. 네네네. 정확히 그 소설 영화처럼 진짜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 정말 충동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비자가 가장 빨리 나오는 그 워킹홀리데이 국가를 알아본 거예요. 유럽에서. 난 다른 나라 언어는 모르니까 일단 그래도 제일 조금은 아는 영어를 쓰는 데가 이제 아일랜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쓰자 하고 썼는데 돼서 가자 해서 정말 단순히 그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아일랜드에 갔더니 도시 한복판에서 사신 게 아니라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기분이 어떤지 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좀 모난 데가 있어서 그런 심정으로 유럽에 갔으니까 또 아일랜드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안 그래도 없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싫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국과 연관이 뭔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에 가겠어라는 마음으로 되게 아일랜드의 수도가 더블린인데 더블린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레이스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어딜 가든 제가 너무 돋보이고 다 저를 쳐다보고 그런 경험 처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동양인 여성이구나. 이러면서 되게 확 인식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되게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누군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면 괜히 또 오지랖 넓은 참견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쵸, 어떤 기억이 나세요? 뭐 차별도 있었을 것 같아. 뭐 아시안이란 이유로.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납작하게는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아일랜드 사니까 어때? 좋지. 이게 다짜고 좋지. 아일랜드 좋지. 이러면서 한국보다 좋지. 약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마 뭐 아일랜드 좋은 점이 있으면 한국도 좋은 점이 있고 그냥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뭔가 거지. 있는 거예요. 네, 그 선주민들의 입장이 있는 거죠. 뭔가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좋다고 맞아. 말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또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어서 아닌데 이러면서 아닌데 이러면서 삐뚤어진 것들이 좀 있었고 이제 좀 처음 겪었던 어떤 경험들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구하면 보통 월, 금 뭐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면 고정된 시간에 일을 주로 하고 네. 저는 그런 경험만 있다 보니까 아일랜드에서도 일을 할 때 나는 그렇게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일랜드는 그 일의 시간표가 주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별로 돌아가는군요. 시간이 근무 시간이. 네, 그래서 그게 고정이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뭐 렌트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나가야 될 돈들이 줄줄이어서 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거를 한 주에 얼마씩 벌 수 있어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가 나가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필요할 때 쓰고 그냥 그 시간 안에서 자기 필요할 때 쓰고 장사가 안 되면 그냥 저를 안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껴서 되게 동동거렸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나?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하나? 라고 하고 되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매니저나 사장한테 가서 장사가 안 돼서 나를 쓸 수 없으면 말을 해줄 수 있어? 나는 여기서 렌트비도 내야 되고 내가 다 이거를 감당을 해야 돼서 나 이렇게 일을 못하면 난 여기서 일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되게 잘 될 거고 손님도 많아지고 우린 너가 너무 필요해. 너는 진짜 원더풀한 약간 바리스타야. 네, 직원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순진하게 그러니까 빨리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사정이 있겠지 이랬는데 아일랜드를 떠나기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유 네. 이거 불안전 고용에서 오는 네네네. 그 경제적인 불안과 네네네. 가뜩이나 낯선 곳 그런데 믿을 사람 없는 곳에서 의지해야 하는 고용주 마치 여기 와 있는 많은 이주 맞아요. 노동하는 분들의 입장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라 그러나 그 경험이 또 이제 이주자들의 어떤 심정을 이해하는 계기는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작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심지어 안정적인 비자잖아요. 1년이고 저는 여행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이제 비자 문제나 고용이 훨씬 더 불안정한 이주민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그런 분들을 아일랜드에서 너무 많이 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되게 겸손한 마음들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좀 다독일 줄 알아야 되지만 너무 불평불만을 하고 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과 비자 조건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랬던 요즘 것 저희 딸한테 혼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돈이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차 끌고 다니고 집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사고 책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난 돈이 없어 힘들어 하면 진짜 힘든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이런 얘기를 저희 딸한테 듣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건 맞거든요. 내가 진짜 힘들잖아요. 이거 뭐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항상 내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나의 네. 삶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되게 막막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네. 뭐 혹시 아일랜드 같은 데서 네. 이제 그런 뭐 이주자를 위한 뭐 센터나 뭐 네. 혹시 이런 기관들을 접해 본 적은 있을까요? 저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관의 존재는 알았어요? 혹시 그런 곳이 있다? 도움이 그런 것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일단은 네. 워킹홀리데이 가 있지만 그 음. 이민청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갖춰져. 정말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근데 이거는 뭐 외국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외국인청이나 그쪽으로 진짜 뭐 속된 말로 똥도 안 싼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호되게 겪고 와서 그 지원하는 센터의 존재도 몰랐을 뿐더러 뭔가 관련돼서는 이제 비자 관련해서 그런 쪽과 네 알고 있는 정보가 되게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거의 전투 형식으로 하루하루 살아남기 바빴으니까. 그렇군요. 네. 다 내가 그냥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네, 문제다라고 네, 네, 생각하고 살았구나. 근데 보통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한인교회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혹시 한인교회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한인 성당을 다녔거든요. 아, 한인 성당을? 네네. 그러니까 카톨릭 네네네. 교가 되게 많은 곳, 네. 그 그쵸, 카톨릭 아일랜드 교, 특성상. 네네네. 네. 가 있는 곳이어서 국교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한인교회를 근데 궁금해서 가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를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고 네. 뭔가 유럽에 왔는데 그래도 좀 뭔가 성당 궁금한데? 라고 해서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서로 되게 돕고 도우면서 잘 지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워낙 한인분들이 없으셔서 네. 쫀쫀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있으신 분들. 그 쫀쫀함이 싫어서 떠난 거라 이제 또 네네네. 들어가고 싶지 않아. 네네네. 저는 그냥 슥 구경하고 네. 그렇구나. 유학생들은 주로 교회 가는 이유가 이제 한식을 해결하기 맞아요. 위해서 많이 갔는데 요즘 뭐 한식이 워낙 붐이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되게 생겼어요. 이제 K 푸드가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네. 알려질 줄 몰랐었기 때문에. 근데 아일랜드는 이제 유럽 안에서도 좀 한식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네네. 국가여서 그리고 제가 사는 그 네이스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김치 같은 거 만들려면 진짜 재료 공수를 해와서 막 담그고 엄마가 뭐 부쳐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냥 다 알아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너무 머니까 그냥 네. 알아서 이렇게 김치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김치를 만들어 먹다니. 저 여기 한국에 살아도 김치를 사 먹는데. 그래서 그 김치에 대한 그 이주하신 분들은 다 김치에 네. 얽힌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저도 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막 온갖 재료, 막 고춧가루, 막 액젓을 공수해서 무슨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차이니스 캐비지 사가지고 막 절이고 담그고 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유럽 그 아일랜드 여성분이랑 같이 홈을 쉐어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 너가 넣어놓은 것 중에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터졌나? 아니요, 그냥 그 김치 발효되면 액젓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냄새를 처음 맡아보니까 뭔가가 썩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이상한데. 갈등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번 듣고 나서는 제가 좀 조심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김치 딱 하루 먹을 것만 이렇게 좀 하고 겉절이 형식으로 하고 먹고 치우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양을 적게 했구나. 네. 안 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그래도 또 살기 위해서 김치를 꼭 먹었어야 했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렌트비 내고 다 관리비 내고 하는데 같이 사니까 너도 이해해. 약간 이런 걸로 밀어붙이는.
네, 그랬습니다. 네. 아유, 한참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재밌긴 하지만 본인은 고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노래 하나를 이제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저희한테 악동 뮤지션의 난민들의 축제를 추천하셨어요. 왜 네. 이 곡을 선택했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뭔가 아일랜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선주민, 이주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그냥 먼저 온 사람이고 나중에 온 사람이다라는 네.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어떤 난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이번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경계에 대해서 되게 잘 이야기를 해준 노래 같아서 아마 추천을 하고 그들도 싶었습니다. 이주민의 네, 삶을 맞아요. 경험해서 네, 그런가 네. 싶기도 하고 네. 하여튼 요즘 악동 뮤지션의 노래가 홀리합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밤이 깊었고 난민들이 오네 누울 곳을 위하여 떠나온 우리는 누구 하나 쫓아낼 명분이 없지 해가 저물고 난민들이 오네 고독함을 피하여 저들은 지난날의 나였고 오늘 밤은 길 게 없지 난민들이 오네 난민들이 오네 저른바리로 난민들이 오네 난민들의 축제가 열렸네 난민들이 오네 난민들이 오네 저른바리로 난민들이 오네 난민들의 축제가 열렸네 밤이 깊었고 난민들이 오네 마실 것을 위하여 떠나온 우리는 누구 하나 쫓아낼 명분이 없지 네, 끝에 가사가 화가 났네요. 쫓아낼 명분이 없지. 와, 저 처음 들었어요. 덕분에 또 좋은 노래 하나 알게 됐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날로 좀 멋있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밴드였고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슬금슬금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텐데 뭐 단어 FM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다 파악도 못 하셨을 거고 뭐 여전히 이제 만나야 될 그 우리 멤버들 진행자들도 이제 아직
덜 만났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곳에 이제 처음 소개받고 오고 같이 공모 사업 쓰고 그 짧은 사이에 뭐 또 같이 이제 사무 행정들을 도와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가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윤정 감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제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체계 없이 살다가 지금 체계를 잡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진짜 문제가 저희가 50 넘은 사람들이라 이게 참 체력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뿜뿜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걱정은 우리 윤정 감독님이 여기서 재밌게 일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또 처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 FM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는 뭐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이주민들까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곳에서 그래도 내가 있는 기간 동안은 뭐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뭐 비전이나 미션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점점 생각이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단원 FM에 오시는 시민 창작자분들이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도 하시고 이거를 직접 영상도 만드시고 단원 FM 어떤 유튜브나 저희가 가진 플랫폼에 직접 업로드도 해보시고 직접 홍보도 해보시고 원한다면 선생님들끼리 조직화해서 공모 사업도 내보시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하는 좀 그런 판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더 참여를 끌어내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한 어떤 장비도 지금 계속 매뉴얼화하는 것, 그 다음에 같이 뭔가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 마련해보는 것. 물론 좀 재미가 있고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시민들의 능동적인 뭔가 에너지와 그런 자율성으로 여기가 이제 좀 대굴대굴 굴러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의 희망과 딱 맞아떨어지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뭐 저의 나이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재밌게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굳이 내가 있지 않아도 재밌게 스스로들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늘 요즘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면 좋은데 참 제가 오랜 단체 기간 활동에서 다들 행정은 하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회계 정상과 귀찮은 많은 잡무는 여전히 사무국에 남는다. 들으시는 뭔가 관계자, 그러니까 저희 단원 FM의 시민 창작자분들이 있다면 그게 또 하다 보면 재미있잖아요. 숫자를 딱딱 맞추는 어떤 재미. 그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제이가 말하는 거고 저희 같은 피는 그냥 어디로 떠나고 싶다. 네. 매일 사실 저는 그 방랑을 항상 열망하며 살아온 삶이었다가 이렇게 메어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단원 FM 이후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나갔다니 지금 여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생각을.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단원 FM 그 안산의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로 이제 해외 누군가와 만나보는 아일랜드 공동체 라디오가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가기. 그렇죠. 윤정 감독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사실 뭐 윤정 감독님과 영원히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이제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제 뭐 하여튼 기간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FM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나아지면 또 제안을 저희가 더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또 한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젊은 영화 감독이 자기 작품으로 좀 빛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또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에 김윤정 감독이 떡하니 올라가고 그 작품이 막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막 TV에도 소개되고 막 이런 거를 전 또 사실 바랍니다. 독립영화 맨날 힘들게만 사는 거 아닌 것 같고 어디 영화제 나가서 상도 타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뭐 한국에 막 알려진 대단한 영화제 아니어도 나가서 상 타는 것만 봐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사실 뭐 여기서 막 매여서 일상과 이 막 행정과 여기에 파묻히다 보면 또 창작의 시간이 모자라서 소진될까봐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작품을 잘 하시려면 여기를 떠날 수도 있겠다는 건 또 여지를 열어두고 가끔 보더라도 네, 더 멋지게 성장하길 바라는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도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네. 뭔가 저는 작품보다는 뭔가 작업에 조금 더 결이 맞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감독님, PD님 하면 이렇게 제가 스스로가 정체성 이렇게 정체가 안 돼서 약간 누구지? 약간 이러고 나구나 이러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는데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근데 네. 그게 영화일지 영화가 아닐지 다른 방식일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곳에서 누군가를 지원해주는 것도 되게 흥미를 느끼거든요. 저를 짧은 시간 보셨지만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사무일 사부작 하고 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고 저는 거기서도 흥미를 느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싱 하는 걸 좋아하는 좀 맞아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제작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아는 다른 한 분도 전공 자체가 아예 그런 제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영화 배운다는 건 연기 아니면 감독 막 작가 뭐 요수는 이렇게 좀 짧게 알았다가 전체 제작 전반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영화에서. 그 우리가 정해놓은 기한 안에 예상과 맞춰서 일을 끝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장소 섭외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엑셀 작업을 요구하는가를 옆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감독들은 너무 창작적이어서 항상 이 시간과 재정을 생각 안 하고 늘어지게 하다가 프로듀서와 싸우고 막 이런 걸 또 옆에서 지켜보니 쉽지 않은 일이 프로듀서 역할인데 굉장히 좀 단호함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함도 필요하고 김윤정 감독하고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뭐랄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보고 누가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나 못하겠다. 그렇게 데드라인 맞추고 예산 맞추는 거 제일 못한다. 돈 생기는 대로 쓰고 뭐 앞뒤 없이 살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런 뭔가 영화 감독으로서 카메라 드는 일에는 흥미는 없지만 좋은 작품에 대한 기획 이런 데는 관심이 많거든요. 요 소재를 가지고 뭔가를 작품을 좀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그런 욕망은 항상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주변의 감독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쑤시죠. 이런 거 만들면 어때? 막 이러면서. 최근에 한 명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작품이 됐던, 뭐가 됐던, 아직 젊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훨씬 막 30년 이상을 막 이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꼭, 앞날의 축복을 드리면서, 잘 되시기를.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셀럽맨님이 진행하시는, 영혼의 노숙자가 있는데 그 채널이
되게 성장하고 있을 때 막 네. 그런 멘트를 하셨거든요. 막 키워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단원 FM을 안산 시민분들이 이제 키워주셔야지 맞아요. 이 활동을 계속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 키워주세요. 컸지만 아직 커야 될 사람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들이 다 네. 떠나서 다른 데서 네. 이제 자랄 수 없으니 키워주세요. 네, 후원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마무리 멘트를 네네. 네, 초대 손님한테 듣게 됐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얘기 재밌게 잘 나눴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웃으시면서 듣고 계실 텐데 청취자분들도 우리 김윤정 감독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단원 FM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청년들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워주세요. 네, 단원 FM이 공동체 라디오로서 역할을 잘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여기서 성장시켜서 더 멋지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키워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88.7MHz 단원 FM 2주의 안산이었습니다. 진행엔 정혜실이었고요. 초대 손님에는 김윤정 감독이었습니다. 김윤정 감독께서 마지막으로 추천한 노래 부르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 Coffee,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Take it everywhere I walk. 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If manners make us manners, someone say he's our hero.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Modesty, propriety, leads to notoriety. You can live past the only one. Gentleness, sobriety, rare in this society. And lighting candles brighter than the sun. More than combat gear to make a man. It takes more than a license for a gun. Confront your enemies, avoid them when you can. A gentleman will walk but never run. The manners make of manners, someone say. He's our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